박앵커님 짤막하게 한 가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이번에 8.34%를 얻었습니다. 네. 당초 10% 이상 얻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준석 의원이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대선 후보 3차 토론에서 본인의 그 젓가락 발언 파문의 영향으로 8.34%로 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젓가락 발언 파문이 나고 이재명 대통령 아들 문제가 의외로 그것과 연계돼서 부상이 되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선만 끝나면 제명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김민석이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뭐 움직임이 시작됐죠? 네. 그런데 이 민주당 개딸들의 움직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합니다. 지난 네. 6일 현재 이준석 의원 제명 국회 청원이 14만 4천 명. 아마 지금 저희들이 방송하는 시간에는 한 15만이 넘어섰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당연히 넘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제명되는 겁니까? 근데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항상 좀 쓰는 표현이 오바 좀 하면 안 된다. 오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준석은 젓가락 발언으로 그 대가를 치렀어요. 치렀죠. 예, 정치적으로 미래에 대한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천하람 의원도 그때로 돌아가면 본인도 안 할 걸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자기도 그 발언 때문에 우리가 10% 선을 이루지 못했다. 후회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예, 그 말을 했어요. 그만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준석 의원은 재승박덕이다. 아무리 봐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26살에 정치 시작해서 14년 정치를 했으니까 절대 젊은 정치인 아닙니다. 청년 정치인 하는데 생각은 70대, 80대다. 뭐 꼰대 정치인. 예, 꼰대죠. 왜냐하면 저 홍준표 의원하고 전 대표하고 김종인 전 대표 이 70, 80객들한테 워낙 그 정치적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생각은 거의 김종인, 홍준표급이에요. 그래서 김종인 퀴즈. 홍준표하고는 브로맨스가 또 잘 맞는 아니 거. 오죽하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의원이 하와이에서 이제 남은 보수의 희망은 이준석뿐이다. 따끈따끈한 몇 시간 전에 올린 글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대선 때 그때는 또 이준석한테 투표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하면서 또 그분의 그 이야기는 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근데 이게 왜 그 양반 얘기를 또 하냐면 제발 좀 그런 7, 80대 정치인들하고 이제 그만 좀 어울려라. 생각이 뇌가 썩고 있다. 40살밖에 안 먹었는데 저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이준석이 휘둘렸어요. 어떤 거에서 휘둘렸냐면 중간에 10%, 11%, 12% 나왔잖아요. 예, 나왔어요. 거기에 고무됐어요. 예. 야, 이거 내가 10% 나오면 반절은 털고, 내가 2, 3%만 더하면, 3, 4%만 더하면 15% 넘고, 그러면 선거비용 한 푼도 안 내도 되고, 지금 저 선거운동 걱정하니까 내가 워낙 아껴 쓰고 후원금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전혀 나 돈 빚 안 졌어요, 여러분 하고 있어요. 이기인 그 자기 그 수하에 정치인 내세워서 자꾸 돈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데 나 돈 우리 돈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죠. 나중에 뭐 그거 이제 위장 막이었는지 진짜였는지. 자, 제명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딸들이 얘기를 해도 누군가 브레이크 걸어야죠. 정치적인 대가를 받고 그 정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분위기에서 이 개딸들이 이러고 있냐면 세자마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요도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자마마라는 그 호칭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마마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왕에 빗댔기 때문에 세자라는 호칭이 나온 거예요. 감히 세자를 욕보여? 그냥 널 죽여버리겠다. 그게 단순 논리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제명을 한 거는 선배님도 기억하시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명이 실제로 된 분이 딱 한 분 있네요. 바로 1979년. 1979년. 유신 시절. 11.26이 터지던 그 해에 직전에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공화당에 의해 의원 제명이 됐습니다. 그때 뭐 회의 장소 옮기고 별의별 그 난리 법석을 쳐가지고 제명을 시켰어요 결국. 자, 그때
김영삼 의원이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그 그렇습니다. 말과 함께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말은 정치를 모르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르는 젊은 학도들도 교과서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알아요. 이 말을 누가 하셨지? 그때 나온 말이에요, 이게. 자, 제명은 함부로 썼다간 바축카포 후폭풍 맞듯이 그렇습니다. 큰일 납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이쯤 했으면 좋겠다. 을지문덕 장군의 오원절구가 생각나네요. 지족 원운지. 네, 맞아요. 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란다. 우중문 우중술. 여우중문시. 예. 예. 그 잘 아실 거예요. 전승은 하늘에 닿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마지막에 나옵니다. 지족 원운지. 원원지. 충분히 족함을 알고 이제는 좀 그쳐라. 제명 움직임은 움직임에 그치는 게 좋아요. 너 제명할 뻔했어 우리가. 이 정도 하시고 거둬들여야지. 이거 밀어붙이다가는요. 이재명 정부 초반에 또 한 번의 정치적 과오로 남습니다. 다 죽어가던 이준석 살려줄 수 있다. 제가 정치적 조언을 드리자면 그런 말을 하고 싶네요. 그의 딸들은 지난 2022년 대선 때 심상정 당시 정의당 후보가 나와갖고 네. 아마 2.34%인가 그렇게 얻어가지고 당신 때문에 이재명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심상정을 그냥 표적 삼아서 착사를 내서 결국 심상정이 정치권에서 완전 퇴출당했거든요. 그럼요. 지금 평범한 아줌마 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처럼 지금 오히려 이준석은 그 예에 비추자면 찬해줘야 돼요. 예. 끝까지 나와서 8.34% 그러니까요. 얻어서 이제 만약 8.34%가 단순 계산입니다. 합산입니다만 김문수 후보와 합쳤으면 졌어요. 이준석, 김문수 합치면 49.49고 이번에 이재명은 49.42% 둬서 0.7%가 더 0.07 차로 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돼요. 진짜 고마워해야. 근데 왜 제명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발언 해줘서 참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모든 산통을 깨는 게 오바입니다. 오바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준석도 이번에 자기 지역구 화성 어린가 됩니다. 본인의 이번에 동탄 모델을 한번 다시 재현시키겠다고 했는데 완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민주당은 45.92, 또 그러니까 이재명, 김문수는 32.42. 그런데 이준석은 자기 지역에서 13.59예요. 14%. 그래서 이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다음 총선에서 떨어지게 생겼어요. 이재명 후보의 3분의 1, 예. 김문수 후보의 절반도 안 절반도 나왔어요. 안 되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냥 이거는 아까 박수현이 공주에서 진 거 서쪽 지역 유일의 패배지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예. 박수현 이름이 두고두고 나와요. 이제 야, 그렇겠죠. 그 압도적 그 재패 속에 너 혼자 졌어. 그러겠네. 그거는 남아요. 이 기록에. 예. 그때 누가 졌었냐? 우리가 다 이겼는데 공주부여 청양만 졌죠 그때. 그 누구요? 그때가 박수현이요. 자, 이런 것보다 훨씬 뼈 아파요. 동탄에서 3등. 동메달인데 1등의 3분의 1, 2등의 절반도 안 되는. 이거 사실상 돌메달입니다. 예, 돌메달이. 돌메달이죠. 예. 그러니까 메달권 바뀐데 시상대가 3개 있으니까 동메달이라도 준 거예요. 차라리 제명을 시켜주면 오히려 살아나버리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이준석이는 완전히 다시 살아나. 무리수 두면 이준석 날개 답니다. 제발 좀 이 옛날 정치사 좀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거리에 나와서 그 구호나 외치지 말고 책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뭐 지금 정무수석의 우상호 전 5선 의원이 거론되고 지금 민주당 대표는 박찬대입니다만은 정청래로 교체한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달렸죠. 정청래가 좀 뭐 광주 호남 지역, 그러니까 호남 지역 위원장까지 맡아서 고군분투하고 이기고 난 뒤에 당선 사례하러 직접 또 호남 지역도 갔어요. 다 까내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까내는 열심히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 제발 당대표 시켜주세요 하는 행보인데 제가 보기에는
박찬대 의원 싱글벙글을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헛물 켜는 거예요, 정청래. 네. 박찬대는 또 무슨 부총리급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소풍 가기 전에 심정이겠습니까? 예. 어? 소풍 가기 전에가 얼마나 좋아요. 소풍 가는 건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자리일까? 지금 그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근데 보수우파 여러분 견뎌야 돼요. 암흑의 터널은 견뎌야 끝을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라 망했어요. 뭐 어떻게 살아요? 아니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당대표 돼갖고 이준석 제명하는 것으로 뭔가 좀 큰 사고를 하나 쳤으면 하는 그런 느낌도 기분도 근데 없지는 않습니다. 의원직 제명하려면 200명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협조가 내에서도 좀 필요해요. 국민의힘 그런데 내에서도 이준석 미워하는 사람 많으니까요. 그 머리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준석을 제명하면 화성 동탄에 재선거를 해야 보궐선거를 재선거인가요? 보궐선거인가요? 보궐선거가 되겠네요. 보궐선거래요. 보궐선거 할 게 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이 보수우파가 또 회생에 큰 지금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그림으로는 재선 보궐선거 하면 45% 이상 얻은 민주당 거가 되겠죠.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해야 되죠. 지금 사실 이 미니 총선이 될 선거가 지금 예비가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의원직 내놔야 되고요. 지금 그 얘기가 아직 없는데 그다음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충남 아산 을이에요. 지역구 내놔야 됩니다. 국무총리를 간 이 김민석 씨는 안 내놓을 거예요. 그 자기는 총리는 그 같이 해도 돼요. 그 전에 그것도 있어서 그래서 이 두 자리가 있어서 미니인데 여기에 뭐 이준석 만약 제명을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면 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요 좀 기다려 보시면 반드시 이 모든 기가 승한 사람은 골프로 치면 오비가 나게 돼 있습니다. 힘이 뻗치거든요. 자충수를 들게 돼야 헛발질도 있고요. 뭐 선배님이나 저나 알지만 그냥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강을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을 바꾸고 쳐낼 사람도 좀 쳐내고 솎아낼 것은 솎아내고 이렇게 내 밭을 가꾸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예, 오늘 박상규 앵커님이 대선 이후 돌아가는 전국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